안녕하세요.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 DJ 함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지요. 저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먼 길로 돌고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세상에 던져놓은 마음을 끝내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마음을 선물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먼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통과해 또다시 먼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바나, 그대 말하지 않아도. 그대 말하지 않아도 그대 마음을 알아요. 그리 애쓰지 않아도 그대를 바라보아요. 떨리는 마음도 애써 감추지 말아요. 그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 걸음 다가갈래요. 내 마음 들려줄래요. 떨리는 마음 그대로 그대에게 전할래요. 불안한 마음도 애써 감추지 말아요. 사랑을 시작할래요. 그대와 한 걸음 다가갈래요. 내 마음 들려줄래요. 떨리는 마음 그대로 그대에게 전할래요. 불안한 마음도 애써 감추지 말아요. 사랑을 시작할래요. 그대와 라라라라라라라 사랑을 시작할래요. 그대와 유려하고 늘씬한 처마, 구불구불 흘러가는 기와, 색색의 영롱한 단청, 아름다운 선과 단아한 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한옥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랑거리이죠. 돌담을 따라 걷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도서관이더라. 도서관 하면 떠올리는 네모반 듯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석가래 아래 단정하게 놓인 책꽂이에 책이 가득하고 격자무늬 창문 너머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과 운치 가득한 한옥 도서관을 만나러 갑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의 기와와
도님은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삼천여장을 재사용해 만든 한옥도서관.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 시인의 언덕을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의 청운문학도서관은 서촌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낮은 도서관 담장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정자 안의 작은 폭포는 바라만 봐도 마음의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도서관 안에는 한옥의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좌식 열람실이 있습니다. 한옥의 정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옮겨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 특성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과거 서촌에 많은 소설가와 시인이 살았다는 점을 잘 살려 장서의 특성을 정한 결과입니다. 창작실과 세미나실이 따로 있어 다양한 문학 관련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 한켠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에서 한옥의 풍경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 한 자락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냉큼 종이를 꺼내 써 내려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은행나무 벗삼아 즐기는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입니다. 인왕산 자락 아래 청운문학도서관이 있다면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자락 아래 방학동에는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이 있지요. 600년이 넘는 은행나무 옆에 자리 잡은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은 2022년 문을 연 새내기 도서관입니다. 바깥 모습은 한옥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실내는 현대식 건물에 익숙한 이용자들을 위해 안락한 의자 등을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은 달라진 도서관 흐름 가운데 하나인 개방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닫이 창문을 열면 중앙 정원과 앞마당 정원을 만날 수 있고 독서대 앞창을 열면 원당샘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원당샘 공원은 커다란 마을이고 그 안에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은 하나의 집처럼 느껴지는데요. 동네를 거닐다 도서관을 기웃거릴 수도 있고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초록빛 가득한 공원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개방감은 도서관으로 산책 가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을 속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은 주변에 있는 간송 옛집, 함석헌 기념관과 더불어 김수영 문학관까지 아우르는 도봉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못 한가운데에 연꽃 향 가득한 연화정 도서관입니다.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에는 연못 한가운데 위치한 멋스러운 한옥도서관이 있는데요. 덕진공원의 연화정을 재건축해 만든 한옥도서관인 연화정 도서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연화정 도서관은 연화교 중간쯤 기역자 형태로 구성된 연화루와 한옥 건물인 연화당이 본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 바로 누각이라니 한옥도서관이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셈인데요. 연화정 도서관은 내부도 고풍스럽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빼고는 모두 낮은 서가로 개방감을 넓혔으며 격자무늬 창문과 천장의 석가래와 같은 나무 재질의 가구들이 모두 편안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한쪽에는 평상을 놓고 전통적 소품을 곳곳에 잘 배치하여 도서관 안에 있으면 어느 옛집에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덕진 연못에 연꽃이 필 때 연화정 도서관에 앉아 책 한 권 읽고 있노라면 창문 너머 보이는 연꽃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화정 도서관에 가면 한옥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점, 선, 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책을 2,000여 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옥의 고혹적인 매력과 더불어 한국의 미를 노래하는 책들을 벗삼을 수 있는 연화정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미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유럽의 도시를 거닐다 보면 그 나라의 고전적인 건축물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조각상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도 마주치곤 합니다. 건축은 시대를 담기도 하고 그 나라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인 한옥의 아름다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옥이 도서관을 품을 때는 단순히 건축 양식을 가져온 것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도서관은 시민의 일상 공간이면서도 역사와 시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담았다는 한옥, 한국의 지적 유산을 가장 잘 담아낸 한옥 도서관. 한옥 도서관은 한국의 미와 지적 유산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한국적이자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일드 하이클럽 오마주 데이먼스 이어 부산. Someone wrote this song before, and I could tell you where it's from. Before 736 251 to put my mind at ease. Please just have a laugh with me, 'cause you know I'm borrowing by now. These sounds have already crowned. Come on, it's a silly dream. Dreaming of the imagery unfound. The view sits nice from that cloud. And if you want a piece of my thoughts, there's a coin worth flipping. Why don't you toss? Please just have a laugh with me, 'cause you know I'm borrowing by now. These sounds have already crowned. Come on, it's a silly dream. Dreaming of the imagery unfound. The view sits nice from that cloud. And if you want piece of my thoughts, it's a coin worth flipping. Why don't you toss? 내게 남은 너의 향기가 이제는 희미해져서 나는 어떤 그리움으로 살아가야 하나. 눈에 보이는 기억은 찬란하고 분홍빛을 띠어 내 눈에 비치는 모든 환생을 못 본 채랐었네. 나의 주변에는 너와 비교되는 것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만날 때마다 빗대어 보고 쉬운 만남과 이별은 한 번도 내겐 없었는데 텅 빈 곁을 채우기 위한 나쁜 생각을 해. 푸른 바다가 반짝인 어느 날 그대 식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다 입을 맞췄던 다신 오지 않을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할 낯선 그리움으로.
같은 거짓말이야.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간다는 뻔한 가슴 말도 나의 시간과 기억은 그대로 거기에 멈춰서 굳어져가네 이뤄져가네. 난 여전히 너의 자리에 서 있어. 네가 알던 모습과 달라도 아무리 다른 길을 다시 돌고 돌아도 나도 모를 때 너에게 약하네. 푸른 바다가 반짝이 노는 날 그대 식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다 입을 맞췄던 다시 오지 않을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할 낯선 그리움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도입된 이후 전자책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MZ 세대들에게 큰 관심을 끌며 새로운 독서 패턴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책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가볍고 편리하며 종이책보다 저렴한 데다 책 보관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겠지요. 이러한 전자책으로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키비움에서는 이번 겨울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전자책 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서비스해주는 대표적인 전자도서관 앱으로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은 도서관별 콘텐츠가 자동 관리되며 퀄리티 있는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경색, 밝기 조절을 통한 시력 보호 기능과 글자 종류, 크기, 페이지 넘김 방식 등 다양한 설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스24 전자도서관은 내 서재에서 모든 대출 도서를 모아보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이미지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출근길, 운동 중, 잠들기 전에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로 독서가 가능합니다. 알라딘 전자도서관은 문단 간격과 정렬, 여백 설정 등 상세한 뷰어 설정을 제공하는데요.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구독형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북큐브 전자도서관 역시 오디오북까지 동시 이용 가능하며 중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형광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는데요. 또한 인터파크 전자책 회원이라면 구매한 전자책을 북큐브로 이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앱은 초, 중, 고, 대학, 기업의 전자도서관이나 지역 공공도서관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도서관 앱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도서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도서관을 검색한 후 원하는 전자책을 대출하면 되는데요. 회원이 아닌 도서관일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로 바로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느린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두루 책방과 고전 문헌 연구자와 일반인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국 고전 종합 DB인데요. 두루 책방은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가 함께 만든 이북 콘텐츠로 총 6단계로 된 124권의 한국어 책과 84권의 다국어 책까지 총 204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여러 수준의 책을 골라 읽거나 동물, 과학, 음식, 생활, 자연, 역사, 모험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로 같은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책 전체를 읽어주는 기능과 읽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는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느린 학습자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루 책방의 모든 책은 파일로 다운받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고전종합DB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만든 콘텐츠로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9억 여자의 텍스트와 78만 장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 고전 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고전 번역서와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역사 문헌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도 고전 원문과 각주 및 서지 정보 검색, 고전 문헌 해제 자료 등 특화된 콘텐츠를 서비스해 우리 고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 모두 열람 및 검색을 지원합니다. 유료 콘텐츠 못지않게 수준 높은 영어 원서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도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영어 원서를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게 읽고 싶다면 EBS 펀 리딩을 추천합니다. 펀 리딩에서는 원어민 음성 지원과 수준별 맞춤 음성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인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데요. 리딩룸에서는 초중고 등급 9단계에 따라 영어 원서 500권을 통해 다독 학습이 가능하며 러닝룸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 주요 단어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8종류의 학습 모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어 홈스쿨링을 원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의 책 읽기 레벨 테스트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파닉스부터 만화, 비소설까지 다양한 영어 원서를 PC와 모바일에서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유명 세계 문학과 교양 서적 등의 영어 원서를 보다 편리하게 읽고 싶다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쇄술을 혁신한 인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7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데요. 저자, 제목, 주제, 언어, 유형 등으로 원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상위 100위 또는 인기도별 순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라우페이 도디, 러브 투 keep me warm. 류석원, 다 좋을 수는 없을 테니까. I love the winter weather, so the two of us can get together. There's nothing sweeter, finer, when it's nice and cold. I can hold my baby closer to me and collect the kisses that undo me. I love the winter weather, 'cause I got my love to keep me warm. I love the winter weather, so the two of us can get together. There's nothing sweeter, finer, when it's nice and cold. I can hold my baby closer to me and collect the kisses that outdo me. I love the winter weather, 'cause I got my love to keep me warm. Winter's upon us, so won't you stay with me from Christmas to New Year's Day? Don't leave me alone, I won't. Let's light a fire and let it snow. I love the winter weather, so the two of us can get together. There's nothing sweeter, finer, when it's nice and cold. I can hold my baby closer to me, and collect the kisses that outdo me. I love the winter weather, 'cause I got my love to keep me warm. 'Cause I got my love to keep me warm. 'Cause I got my love to keep me warm.
실은 나도 알고는 있었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시큰거리는 마음이 나쁘진 않아요. 비로소 어른이 된 것만 같아서 평소라면 겁내던 일들을 이젠 망설이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하겠죠. 당신의 뒷모습도 다 좋을 수는 없을 테니까. 결코 여느 어린애들처럼 심술 부리진 않을래요. 익숙해져야 하겠죠. 내일도 이 세상도 다 좋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른바 이생망이라 불리는 정서가 시대의 공기처럼 떠다니는 현재이지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 농담이 섞인 자조적인 정서인데요. 결국 태생만이 그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춘들은 이 삶을 바꾸는 건 이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고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담은 판타지들이 최근 콘텐츠에는 넘쳐납니다. 웹소설과 웹툰에 부쩍 늘어난 회귀물이 대표적입니다. 산경의 웹소설로 2022년 드라마화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작품이 그 사례입니다.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몰리고 그 순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지금의 청춘들이 갖고 있는 인생 리셋 판타지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 힘겨운 이생 대신 내생을 기약하는 삶이 가능하다면 그건 행복하기만 한 일일까요? 그런 점에서 이해 작가의 웹툰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이례적인 관점을 담은 작품인데요. 이생망 시대의 이 작품은 과거와 내생이 아닌 이번 생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19회차 인생 반지음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18회차 인생에서 윤주원으로 살았습니다. 무려 18번이나 죽고 다시 살았으니 삶 자체가 무료할 정도로 집착이 있을 리 없는 이 인물 앞에 문서화라는 아이가 나타나 가슴을 뒤흔듭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문서화와 마음을 나누던 중 교통사고로 윤주원은 사망하고 반지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전생의 약속대로 문서화를 찾아갑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반지음의 이생의 삶은 변화하는데요.
전생에 안타깝게 헤어졌던 연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그때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 생에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서 전생과 이생 그리고 내생이 이어진다는 이 작품의 세계관은 불교가 윤회설에 담고 있듯이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생망 정서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번 생이 망했어도 다음 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이별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위로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이 위로의 지점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과연 반지음같이 전생을 기억하는 존재가 경험하는 생의 반복은 그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무한 반복하는 삶에서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죽는다고 해도 또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삶이 어떤 이 생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삶의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료하게 살아왔던 반지음에게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건 19회차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픔만 바라보던 그가 타인의 아픔을 보게 되면서입니다. 자신이 죽고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 채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성인이 된 문서하를 보며 반지음은 생각합니다. 여러 번 사는 동안 나의 아픔만 선명했어. 이번 생은 달라. 내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슬픔과 마주하게 되는 이상하고 신선한 19번째 내 인생. 결국 이 작품은 전생에서 이생으로 또 이생에서 내생으로 이어지는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이생에서 만나는 이들과 나누는 특별한 관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생도 내생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생에서 현재 만들어가는 소중한 관계와 경험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전생을 기억해 무려 19회차 인생을 사는 존재가 던지는 위로를 담는데요. 그는 존재 자체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와의 인연이 그저 이 생에서 잠깐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엮어진 관계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무게를 던집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늘 가까이 있어서 별 소중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조차 새삼스러운 인연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전생에 어쩌면 이들은 나의 부재에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아파했던 이들이었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반지음이 전하는 위로가 가능한 건 다름 아닌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반지음이라는 판타지적 존재는 전생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이 가진 소중함과 무게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음이 가진 이 전생을 기억하는 건 축복받은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내려진 저주일까요? 처음에는 능력처럼 보이던 이 기억은 갈수록 그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걸 이 작품은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생을 떠올리게 된 반지음은 자신이 전생을 기억하게 된 것이 그때 겪은 참혹한 비극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했던 언니와 자신을 살해한 자를 향해 그는 이런 저주를 날리는데요. 이 원통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 복수할 것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이처럼 내 생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됩니다. 불교에서 환생을 이야기할 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신의 축복처럼 다가오는 일입니다. 즉, 전생을 기억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 생의 삶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말이지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생의 서사는 이렇게 윤회하는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생이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살아가야 그 좋은 인연들이 모여 보다 나은 내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억은 지워지지만 그래서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겠지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AJR 카르마. I've been so good, I've been helpful and friendly. I've been so good, why am I feeling empty? I've been so good this year. I've been so good, but it's still getting harder. I've been so good, where the hell is the karma? I've been so good this year. Why are you asking me why? My days and nights are filled
disappointments. Fine. Oh no, everything's fine. I'm not sure why I booked today's appointment. I've been so good, I've been helpful and friendly. I've been so good, why am I feeling empty?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And I've been so good, but it's still getting harder. I've been so good, where the hell is the karma?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I've been so good, I've been working my ass off. I've been so good, still I'm lonely and stressed out.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And I've been so good, but it's still getting harder. I've been so good, where the hell is the karma? I've been so good, I've been so good this year. But what if sad thoughts come and I can't stop it? Bye, I don't wanna say bye. If only I could keep you in my pocket, to give me some diagnosis of why I'm so hollow. Please give me instructions, I promise I'll follow. I tripped on my ankle and fractured my elbow, but doesn't that mean that the tour's gonna sell though? I try to explain the good faith that's been wasted, but after an hour it sounds like complaining. Wait, don't go away, can I lie here forever? You say that I'm better, why don't I feel better? The universe works in mysterious ways, but I'm starting to think it ain't working for me. Doctor, should I be good? Should I be good this year? 오늘의 오감 독서, 기억을 부르는 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정해진 규칙도 메뉴도 없이 하루 한 테이블만 받는 식당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 여자가 만들어내는 요리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는데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식당을 다녀간 손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진짜일까요? 산골 어느 한적한 마을,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방문한 손님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달팽이 식당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달팽이 식당, 오가와 이토 지음, 출판사 RH 코리아 2022년 출간입니다. 어느 날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자친구가 떠나버렸습니다. 재산과 집안 물건들도 몽땅 사라졌지요. 소설 속 주인공 링고의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갑자기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요리를 만들었던 링고는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다가 할머니의 유품인 겨된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벼랑간 실어증 환자의 빈털터리가 된 링고는 묵직한 겨된장 항아리를 들고 엄마가 있는 고향집으로 향하는데요. 목소리도 잃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진 건 모두 잃어버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내 가게를 차리는 것입니다. 링고는 일생일대의 각오를 하고 엄마의 집 창고를 빌려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합니다. 솜씨 좋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레시피들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링고의 몸에 피와 살과 손톱 사이에 나이테처럼 남아 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유리서가 되기로 결심한 링고는 달팽이 식당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그려 나가는데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이번에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링고는 이웃 주민인 구마 씨의 도움으로 머릿속에 그려온 달팽이 식당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정해진 메뉴는 없고 손님은 하루 한 팀만 받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로 손님의 성격과 사연에 딱 맞는 요리를 내놓는 것이 달팽이 식당의 원칙이지요. 달팽이 식당이 개업하는 날, 링고는 개업 준비를 도와준 구마 씨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합니다. 구마 씨에겐 가출한 아르헨티나인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처음 만들어준 요리가 카레였다는 걸 알게 된 링고는 석류 카레를 만들기로 합니다. 석류 카레는 석류를 많이 넣어서 예쁜 루비색을 띠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턱안이 상큼해지는 요리입니다. 직접 산에 가서 따온 석류로 만든 링고의 카레를 맛본 구마 씨는 아내와 딸에게도 먹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석류 카레는 대성공이었고 링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출한 구마 씨의 아내가 구마 씨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두고 간 물건을 찾고 다시 가버렸지만 구마 씨는 이렇게 된 게 석류 카레를 먹어서라고 결론 짓습니다. 먹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덕분일까요? 달팽이 식당의 요리를 먹으면 사랑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달팽이 식당의 다음 손님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해 수십 년째 상복 차림으로 슬픔에 잠겨 지내는 할머니입니다. 링고는 미리 할머니와의 필담을 통해 할머니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사과 겨 된장절임, 새끼 양고기 구이, 유자 셔벗,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마스카르포네 티라미수 등 엄청난 양의 풀코스 메뉴를 할머니는 작은 입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전부 먹습니다. 잠깐 눕고 싶다는 할머니는 그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달팽이 식당에서 잠을 자는데요. 며칠 후 구마 씨에 이어 할머니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복만 고집하던 할머니가 상복이 아닌 옷을 입고 외출하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날 밤 달팽이 식당에서 잠든 할머니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고 마침내 할머니는 영원할 것 같던 고독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품고 찾아온 손님들이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링고의 요리를 먹고 벅찬 마음으로 달팽이 식당의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링고가 정성을 쏟아 만들어내는 음식들은 오감을 자극하며 독자들을 기분 좋은 상상 속으로 이끕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링고와 저마다의 내밀한 상처를 지닌 손님들의 사연을 통해 시련을 딛고 삶을 긍정하며 계속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들려줍니다. 식당 이름에는 한순간에 절망을 경험하고서도 달팽이처럼 삶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주인공의 다부진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과거의 아픔 혹은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사람,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행복한 기운으로 감싸줄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서 달팽이 식당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곳, 달팽이 식당의 주방엔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링고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세종 FM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함동이였습니다. 오늘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콜드플레이 픽스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ant.